자, 이어서 멀티 코어 환경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그 동작을 좀 큰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는 그 CPU 코어를 하트라고 부르거든요. 하드웨어 스레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트 0, 하트 1, 하트 2, 하트 3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코어 0, 코어 1, 코어 2, 코어 3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그 여러 프로세서 내부에 CPU 코어의 개수는 사실 8개, 옥타 코어라고 하죠. 8개 이상인데 사실 그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제안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트 0, 하트 1, 하트 2, 하트 3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인터럽트가 각각 CPU 코어별로 이렇게 트리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0번째 하트, 그리고 첫 번째 하트, 두 번째 하트, 세 번째 하트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다. 이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터럽트가 각각 CPU 코어별로 트리거 된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인터럽트는 이와 같이 각각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각각 하트별로 이렇게 받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이 각각의 하트별로 레지스터 세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터 세트는 범용 레지스터를 뜻합니다. 자, 레지스터 세트가 각각 하트별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각각 이 코어별로 내부에 실행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각각 하트별로 접근하는 코드는 리눅스 커널 코드다라고 보게 되면 이 각각의 하트별로 처리가 되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유저 애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리눅스 커널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인터럽트가 다 유발이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구축이 될 거잖아요. 각각 하트별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레이스 컨디션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자, 0번째 하트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익셉션이 유발이 되겠죠. 익셉션이 유발이 되면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인터럽트 핸들러 내부에 어떤 서브 루틴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인터럽트, 거의 유사한 인터럽트가 다른 하트에서 받아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터럽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하트로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는 인터럽트 핸들러이든 혹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코드 구간을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근 대부분 시스템은 멀티코어 시스템인데 근데 가끔 일부러 CPU 코어의 개수를 한 개로 강제로
줄이는 시스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의 개수가 이제 그냥 제로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레이스 컨디션, 동기화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전기 자동차 개발할 때 보면요.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능 필요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다라고 자동차 고객사가 주장하면은 아예 코어를 한 개만 사용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IRQ Affinity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전 그림과 비교했을 때 각각 하트 아래에 이렇게 캐시가 이렇게 있죠. 사실 이 캐시 내부는요, 레벨 1 캐시, L1 캐시가 있고요. 레벨 2 캐시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L1 캐시, L2 캐시까지 표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캐시를 표시했는데요. 자, 근데 어떤 특정 인터럽트는 굉장히 자주 유발이 될 수도 있죠. 네. 어떤 칩셋 내부에서 정말 미세한 어떤 IP를 제어하는 이런 조건에서는요, 특정 인터럽트를 굉장히 자주 트리거해서 칩셋 내부에서 이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가 굉장히 자주 유발이 되게 돼요. 근데 해당 인터럽트를 특정 CPU 코어에서만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성능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럽트가 0번째 CPU 코어에서만 0번째 CPU 코어에서 이렇게 받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Interrupt Affinity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어떤 인터럽트, 뭐 30번 인터럽트가 0번째 하트로만 트리거 되도록 설정하게 되면은 해당 인터럽트 핸들러의 코드가 이 캐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러면 자, 메모리 아키텍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하트 코어가 어떤 어셈블리 명령어, 머신 코드를 실행하거나 어떤 메모리에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캐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접근하기 앞서서 캐시에 접근하는데, 근데 캐시에 지금 찾으려는 인스트럭션이 있거나 혹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를 뭐라고 하죠? 캐시 히트라고 하죠. 캐시 히트율을 높이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캐시라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칩셋 업체는요, 굉장히 자주 트리거가 되는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특정 CPU 코어로만 트리거가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은 리눅스 커널에서 특정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 시스템 D나 이닛이나 이런 프로세스 있죠. 이런 프로세스를 특정 CPU 코어에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PI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0번째 하트에서 특정 인터럽트만 받아 처리하도록 하는데 해당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특정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프로세스가 0번째 하트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 그 프로세스의 코드도 캐시에 있을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는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그런 뭐 동작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해당 프로세스도 그러니까 이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코드, 뭐 태스크 디스크립터라든가 여러 스택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가 캐시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특징을 활용하게 되면은 성능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시와 관련된 동작 방식은 사실 우리는 불링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캐시의 타입, 속성 정보만 그냥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할 때는 캐시가 실행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캐시의 특징을 잘 살리게 되면 즉 어피니티를 잘 속성을 활용하게 되면 즉 특정 인터럽트를 특정 CPU 코어에서만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 혹은 특정 프로세스를 특정 하트에서만 아이솔레이션해서 특정 하트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성능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상급 칩셋 업체 BSP 개발자가 이와 같이 캐시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드라이버 코드를 많이 설계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어피니티 특징을 잘 활용해서 하면 시스템의 성능을 좀 더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자,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 자, 인터럽트가 트리거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캐시를 활용해서 성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